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쌈딱 이준석 드디어 운명의 시간을 맞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드디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의 이른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곧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여 년 동안의 이준석 정치 이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은 싸우면서 파이팅을 하면서 자기 정치적 에너지를 모아왔습니다. 싸우면서 자기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지요. 제가 몇 가지 꼽아봤더니 이준석은 전방위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위 싸움을 벌이면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집안 싸움을 벌인다는 점입니다. 집안 싸움.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외적인 싸움에는 등신이고 집안 싸움에는 귀신인 인물들이 있다. 제가 비유를 너무 과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하고 싸운 사람, 정진석 국회의장 부의장 있죠. 우크라이나 간 문제 가지고 그때 세게 붙었습니다. 윤핵관, 장제원, 권성동 등등하고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유명하지요. 전국적으로 안철수와 이준석은 아주 그 감정적 충돌의 앙금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10년쯤 되는 앙숙 사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안철수 의원이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준석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사이에서는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막말을 했다, 비공개 회의에 관한 걸 놓고 배현진은 비공개 회의를 하자커니 이준석은 할 필요 없다커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상을 꽝 치기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하고 그때 당시에 이른바 윤석열 후보가 곧 정리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발언, 이제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양희 윤리위원장하고도 계속 뭔가가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6곳이나 되네요. 5만 곳에 가서 다 싸움을 하고, 그 싸움을 벌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싸움이 어떻게 전개됐다는 것을 또 국민들한테 중계 방송을 하고, 또 상대편의 약점을 내가 어떻게 잡았다,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준석,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박근혜 키즈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계에 입성을 했던 이준석, 작년 6월 달에 당대표에 선출을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절정을 달렸던 이준석, 그리고 두 번의 큰 선거,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그 승리를 할 때 그 당의 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내일 22일 오후 7시에 윤리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되고, 거기서 소명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성상납 의혹 사건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구성 면면입니다. 당연직으로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최고위원입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입니다. 이렇게 3명,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 3사람의 최고위원들이 있고, 또 이쪽에 5명의 최고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출됐거나 지명된 최고위원입니다. 조수진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현진 최고위원, 정미경 최고위원, 청년의 몫으로 최고위원이 된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그 다음에 지명직의 윤영석 최고위원, 5명 최고위원,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김용태, 윤영석.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 모두 8명입니다. 그런데 이 8명 중에서 지금 이준석은 자기 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을 5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명. 그래서 지금 적군과 아군이 팽팽한데, 만약에 윤핵관들의 입김이 반영된 최고위원이 2명이 더 여기에 영입이 되면, 새로 들어오면, 그러면은 최고위원이 10명이 되면서 이제 이준석은 아주 불리한 최고위원회 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컨대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제명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제명에 해당되는 가장 강력한 징계 사안으로 제명 조치가 내려지면 그것을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최고위원회가, 제명이라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최고위원회가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윤핵관들의 추천 형식으로 최고위원이 2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이준석은 그걸 뒤집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은 그랬더군요. 이준석한테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탈당 권고다. 이 탈당 권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탈당 권고라는 징계를 받은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준석하고는 아주 무관하게 이준석을 당에서 내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쌈딱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무색할 만큼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준석, 드디어 이제 자기 정치적 운명이 좌우되는 최후의 순간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준석이 어떤 징계를 받을 것 같습니까? 최저가 경고, 그 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 다음이 이제 탈당 권고, 그 다음에 제명인데요. 이번에 성희롱 논란으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 따라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당원권 정지라는, 비슷하게 저쪽은 성희롱, 이쪽은 성상납인데 사람들은 성상납이 훨씬 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그냥 말로 했던 거고 성상납은 실제로 몸으로 상납을 받았다, 이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했던 성희롱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것을 야당이 선수를 쳤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징계를 내려야 될까? 오히려 당원권 정지보다 그 위, 예를 들어서 탈당 권고나 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부 의견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한 가지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봐야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일부 있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도 없이 윤리위원회가 단독으로 어떤 징계를 이제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이렇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런 입장입니다. 당의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윤리위원회는 당원 당규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그것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따지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에 내려가서 술을 얻어먹었는지 성상납을 받았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를 했는지 그리고 품위 유지를 하지 못했는지 이 두 가지를 따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내일 저녁에 있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